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행사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기는 가능하면 약간 모음이나 소리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농산업학과 조영손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뵀었죠? 예. 그럼 오늘 행사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이제 기빈 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기빈이라고 하기보다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먼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세계적인 석학이신 이주환 교수님께서 두 번째 강의를 하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1부, 2부 강의를 마치고 나면 3부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뭐냐,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거냐에 관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늦게 오신 분도 계시는데 군의 우리 과장님을 모셔서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정책과장 노익환입니다. 먼저 농물관리 운용 교육에 참석해 주신 모자들 이충희 대표님과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 오늘 또 좋은 강의를 해주실 조영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또 2년차 사업이 시작되는데 또 소개 성과를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 오늘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군의 계장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지원 담당 대장 조상훈입니다. 올해 단속 사업이 올해 민서 사업인데 작년에는 좀 지역착오에서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알찬 교육이 돼서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마이크하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게 지금 앉으신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면장님 인사 말씀이 좀 늦었습니다. 자, 국유 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면장님 전용호입니다. 우리 주민들 제가는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 총이 우리 단지장 그리고 조영선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데 또 집중호우도 걱정이 되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집중호우 혹시 피해 난 일이 있는지 주변 점검에 관찰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 또 폭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폭염에 온열질환 주의하시고, 어쨌든 오늘 또 교육 잘 받으셔서 우리 올해 풍년농사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멀리 있어서 그러는데 그 군의 관계자분, 담당자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자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농업정책과의 저탄소 담당자 홍정은입니다. 이 저탄소 사업 이제 2년차고 저는 이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 없이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저탄소 인증까지 다 받으셔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석하신 분들 인사 말씀 다 하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국유면상수산업담당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탄소 병물관리 기법사업 교육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도 좀 교육을 받고 알고 가겠고,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농사에 도움 받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넘겨주셔야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원복지담당 심영주입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는 아닌데 경상대학교에 와서 좋은 교육을 해주시라고 해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같이 교육 좀 듣겠습니다. 좋은 수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를 이제 일부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노트북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왜 저탄소를 하느냐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저탄소 하면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여기 한 40여 분 되는데 여기서 문을 다 닫아놓고 숨을 계속 쉬면은 좀 졸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졸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한 30분, 1시간 또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창문을 다 닫아놓고 한 1시간 좀 운전하시다 보면 많이 졸리시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탄소 때문입니다. 그럼 탄소 하면은 저희들이 이산화탄소에서 탄소 하나, 산소 2개 있는 것을 이산화탄소, 그게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에서 왜 탄소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논에 물을 계속 담그다 보니까 그걸 이제 상시담수라고 합니다. 계속 이항부터 시작해서 거의 수확 한 보름 전까지 물을 계속 담궈 놓다 보니까 여기서 메탄이라는 가스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메탄하고 CO2하고, 그 CO2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있다. 남북극에 빙하와 빙산이 녹고 있다. 그 여름에 너무 더워지고 있다.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논에서 배를 재배하는데 과연 이 지구 온난화 가스, 지구를 덮이는 가스가 과연 뭐가 문제냐? 그게 나중에 보니까 메탄이라는 가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탄소하고 수소가 4개 있는 CH4라는 메탄이라는 가스가 논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가스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보면 예, 이제 떴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메탄 가스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전 세계인의 64%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쌀을. 그러면 배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의 재배를 통해서 이 메탄 가스가 발생을 하는 것이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우리가 또는 동물이 내뱉는 호흡에 의해서 나오는 그 가스, 이산화탄소라는 탄소 가스보다 약 29배의 동일량일 때 29배 정도의 지구온난화를 더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당히 핫 이슈가, 논점이 지금 벼재배에서는 이쪽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제가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물에 의해서는 또는 사람에 의해서는 지구온난화를 안 시키려고 하면 숨 안 쉬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흡 안 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숨을 안 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벼는 어떻습니까?
벼 재배 안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럼 벼 재배 안 하면은 식량은 어디서 구합니까? 지구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식량은, 특히 벼는, 쌀이 되는 벼는 꼭 재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벼를 재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화적으로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시키지 않고 온난화를 경감시켜 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딱 하나만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자료가 있지만 그 자료 다 생략하시고 오늘 한 가지만 꼭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양을 보통 6월 1일 날 하신다고 가정하면 7월 한 5일경, 그러니까 한 35일에서 한 40일 정도 때 2주간만 물을 완전히 논에서 떼시면 됩니다. 좀 더 떼시고 싶으면 3주간 떼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이제 물이 잘 빠지는 논 또는 고논, 일명 물이 안 빠지는 논,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교육은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이양 이후에 한 35일경에서 40일경 정도에 물을 2주간만, 딱 보름만 떼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떼느냐? 논바닥에 금이 쫙 가서 손톱만하게 이렇게 손가락에 쭉쭉 들어가도록 소위 엉거름이, 금이 쫙 가게끔 하셔야 됩니다. 대충 내 물 뗐다, 이만하면 되겠지 하시다가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월 20일 이전에 이양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5월 25일 이전에 이양하신 분. 5월 30, 한 분 계십니다. 그럼 5월 25일경 같으면은 지금은 조금 그럴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5일 이전에, 대다수가 6월 5일 이전에 절반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물을 언제쯤 떼시느냐 하면 아마 다음 주쯤에 해당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물이 잘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또 품종을 어떤 걸 심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상세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자, 이양을 한 이후에 한 달, 한 5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물을 뗀다는 겁니다. 반드시 손가락이 쫙쫙 들어가도록, 엉거림이 쭉 가도록 완벽히 물을 떼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은 우리 지구 온난화를,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발생을 43%까지 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줄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걸 이제 조금 과학적으로 가면 1헥타르, 가로 100m, 세로 100m 되는 1헥타르의 논에 약 1톤이 조금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메탄가스 발생을 줄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요즘 탄소세 들어보셨죠? 처음 들으십니까? 탄소세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있는 탄소를 우리가 잡아내면 딱 뭉쳐 놓으면 돈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탄소세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제 탄소 배출량을 많이 하면, 소위 이제 제가 숨을 많이 쉬면은 지구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당신은 돈을 더 내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축산 부분에도 유럽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명 탄소세. 조금 더 나아가면 탄소 발자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자전거로 갈 것이냐, 오토바이로 갈 것이냐, 5000cc 마이카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중버스를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가 핵심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다 생략하고,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양하고 모내기하고 며칠 정도의 물을 떼십니까?
예, 35일에서 40일 정도입니다. 물론 45일에 물 떼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논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결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논은 물이 잘 빠지는지 못 빠지는지 다 아시지만 나는 판정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면 한 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양을 하실 때 한 폭이당 모를 몇 번 이양을 하십니까?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1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윤부장에서 키우면은 10몇 개 쓴 거예요. 한번 떼놨는데. 예,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너 대 10개까지 하겠습니다. 서너 개에서 10개까지.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물론 품종에 따라서 다르고 비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 또 더문모 심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더문모를 심느냐 아니면 조금 밀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조간, 그러니까 줄 간격 30cm 이양기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기 간격, 소위 주간 14 내지 15cm 기준으로 할 때 말씀을 드리면 배수가 물이 보통 정도로 빠진다면은 한 포기에 우리가 4개 내지 5개를 심지만은 그게 15개에서 16개가 되었을 때 물을 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30개, 40개 분할이 되더라도 새끼를 치더라도 절대 20개 이상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괜한 욕심 부리시면 뭐 하십니까? 비료 많이 줘가지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가 막 늘어나죠. 잎색은 녹색이다 못해서 검정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절단 나버립니다. 병해충 발생이 엄청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세우는 여기 국류면 부자 쌀 하든지 하여튼 국류면 쌀, 이 쌀을 세계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소비자분들은 대단하십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드셔보셨기 때문에 바로 아십니다. 이 쌀, 비료 많이 했네, 농약 많이 했네, 다 압니다. 농약은 뭘로 합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적어도 GAP 인증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걸 갖고 다 마크가 다 죽여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판정이 나고 요즘 소비자분들 눈 애섭습니다. 딱 보시고 이 청미, 쌀아기 이런 거 많이 있으면 아예 딱 안 찾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비싸게 걸어놓고 유명하더라도 딱 보십니다. 안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쌀의 국류면 또는 나아가서는 어령군,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쌀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을 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저탄소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명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탄소 발생, 소위 메탄 발생을 많이 시키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야, 쌀 먹지 말고 밀 먹어라, 밀가루 먹으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 주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잘 이제 우리가 논토양 보존도 관계되어 있고 여기 경관이라든지 모든 게 우리의 역사, 모든 게 이 논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꼭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 핵심의 이 자료가 뭐 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탄소 물떼기 반드시 이것만 실천해 주시면 오늘 교육의 목표는 달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소위 이제 중간 물떼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걸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이 교수님하고 쭉 다 돌았습니다. 뭐 개엠부터 무슨 이 5개 단지 있지 않습니까? 싹 다 돌아서 이행률을 검토한 결과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떼기 하시긴 하셨는데
좀 어중간하게 하신 거,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거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래는 반드시 손가락이 딱 들어갈 정도로 뿌리가 완전히 부러져서 갈라질 정도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그 이행에 관해서는 우리 이주환 교수님께서 나중에 드론을 띄워서 하는 방법에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있나요? 이게 뭘 눌러야 되죠? 제가 실없으면 제가 네? 네. 자, 이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건 포인트는 되나요? 네. 가운데 거? 포인트가 어느 건데? 오른쪽 여기가. 예. 됐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이 과제를 수행을 하는데, 이제, 요거는 제가, 촬영을 잠시 중단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